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랄까요? 스펙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력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공 측면에서 컴퓨터 공학과가 가장 많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역시. 최근에는 비전공자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채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 교육 또는 이제 IT 교육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네.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저도 이제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보면 네. 수학과인데 컴퓨터 공학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순수학문의 경우에 보통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순수학문이 나랑 맞나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런 경우에 순수학문으로 만약에 가지 않으면 이제 사회에서 뭔가 구현하고 거기에서 내 역할을 발휘하고 싶으면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이 대표적인 맞아요, 사례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뿐만 아니라 뭐 화학과 또는 물리학과도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을 좀 많이 국문과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국문과?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국문과도 굉장히 순수학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네. 비전공자 중에는 전공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교육으로 우리 IT 교육을 받는 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예. 우리 거기에서 특히 이제 비전공자인데 이제 과정을 이수하고 실력 경장에 이제 올라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형 같은 경우도 IT 회사 다니는데 네. 뭐 좀 특이 전형으로 인문학도들을 뽑았대요. 네. 언제 한번 신입은 그래가지고 네. 불교학과 다니시는 아, 분이 신입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도 이제 힘내라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걱정 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네네. 더 다양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이제 기반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연결성이나 창의성이 더 이제 폭발적으로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전공자가 늘 수 있던 데는 아무래도 자격증을 이런 비전공자들은 좀 취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뭐 유리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네, 자격증이 대표적으로 있죠. 우선은 이제 자격증 측면과 국비교육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비교육은 또 이제 검색하시면 우리 국비교육, IT 국비교육 이렇게 검색하시면 키워드로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삼성의 사피라고 하죠. 사피. 사피.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포 유스라고 하는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 이제 뭐 확대할 예정이라고 무료 합니다. 교육인가요? 네, 국비교육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비전공자 많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국비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다음에 자격증 측면에서는 또 이제 프로그래밍 쪽은 우리 OCJP라고 하는 자격증인데 네. 이게 이제 오라클사라고 하는 오라클. 예, 예. 세계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이제 기업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그 시스템은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 회사의 그러니까 어떤 저도 이제 시스템을 군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행정병이었는데 아, 그러세요? 관련된 툴을 다 여기 걸 썼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오라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점유율이 네. 높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하는 어떤 이제 자격증이나 과정이 가장 또 인증도 많이 되고 많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CJP나 OCP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인증하는 자바 프로그래머라는 자격증이 OCJP이고요. 네. 다음에 OCP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라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대표적인 자격증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IT 능력이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좀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세분화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자하고 시스템 개발자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아까 서두에서 구분해 드린 이제 기업이 어제 생긴 기업이냐 아니면 원래 있던 기업이냐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어제 생긴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스템을 갖고 있죠. 아. 그래서 그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제 관리자가 핵심 인력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기능을 추가해야 되면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변경하고 이런 이제 분들이 시스템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새롭게 이제 화면을 구현하거나 기능을 구현하는 이제 직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 3학년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3학년까지 열심히 뭐 코딩도 배우고 전공 수업 듣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처럼 저는 천재 스타일의 개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고 거기에서 뭐 개선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 시스템 관리자가 더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예, 좀. 맞습니다. 근데 관리자도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역량도 역량이지만 자신과 그 직무가 맞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을 성향적인 해주셨죠. 측면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을 항상 추구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이디어 가셔야 뱅크. 되고. 네, 근데 맞습니다. 약간 좀 완벽과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은 약간 시스템 관리자. 쪽으로. 네, 예, 좀 안정적인 알겠습니다. 루틴한 업무가 좀 아. 좋다 그러면 시스템 그러신 관리자가 분들도 계세요. 루틴 업무 그쵸, 좋아하시는 그쵸.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측면은 새로운 것 좀 하는 분들 좀 좋아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이직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창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죠. 그래요? 예.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몸값 높이기엔 그럼 소프트웨어 쪽이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네. IT 직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빅픽처를 그려라. 예, 그렇지 않으면 가서 반복적으로 예.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리고 가지 않으면 좀 이제 반복적인 일에 금방 지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